여러분, 오늘 식탁이 여러분의 무릎과 심장을 지킵니다. 60세 이후 먹는 게 곧 약입니다. 잘못 먹으면 병원 신세죠. 올바르게 먹으면 건강이 보약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건강한 시니어 라이프를 위한 김영양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 하고 계신가요? 뭘 먹어야 건강해질까? 어떻게 먹어야 병원 안 갈까? 오늘은 80세 우리 할머니께서 직접 실천하고 계신 시니어 맞춤 식단 비법을 완전 공개하려고 해요. 할머니 덕분에 당뇨약도 끊고 혈압약도 절반으로 줄이셨거든요.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시니어 식단의 가장 중요한 3대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원칙은 저염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을 때 짠 음식에 익숙하죠? 그런데 왜 나이 들면 짠 음식이 독이 될까요? 60세 이후에는 신장 기능이 20% 정도 떨어져요. 그래서 나트륨 배출이 잘 안 되거든요. 하루 소금 섭취량 5g만 드셔야 해요. 이게 티스푼 하나 정도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김치찌개 한 그릇이면 이미 하루치 다 드신 거예요. 라면 한 개는 무려 3일치입니다. 그래서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도 물에 살짝 헹궈서 드시면 훨씬 좋아요. 된장찌개 끓일 때도 된장을 반만 넣고 멸치 육수를 진하게 내보세요. 맛은 그대로인데 나트륨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이 들면 근육이 빠져요. 30세 이후 매년 1%씩, 60세 이후엔 매년 3%씩 근육이 사라져요. 무서우시죠? 이걸 막으려면 단백질이 필수입니다. 하루에 몸무게 1kg당 1.2g 정도 드셔야 해요. 60kg이시면 72g, 70kg이시면 84g 정도예요. 계란 하나에 6지, 두부 반 모에 10g, 생선 한 토막에 20g 들어있어요. 그럼 하루에 계란 12개 드셔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2개, 점심엔 생선 한 토막, 저녁엔 두부찌개로 드세요. 간식으로는 우유 한 잔, 견과류 한 줌 추가로요. 이렇게 하니까 80세인데 근육량이 50대 수준이라고 하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세 번째 원칙은 균형입니다. 탄수화물 50%, 단백질 25%, 채소 25%, 이 비율이 황금 비율이에요. 밥 한 공기에 반찬 3-4가지 이렇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색깔이에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다양한 색깔 채소를 드세요. 색깔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거든요. 이제 실제 하루 식단 예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현미밥 반 공기, 미역국 한 그릇, 김치 조금, 계란 후라이 하나, 시금치 나물. 여기서 꿀팁. 현미밥이 힘드시면 흰쌀과 반반 섞어보세요. 저희 할머니도 처음엔 현미밥은 맛없어 하셨는데 반반 섞어드리니까 이제 이게 더 좋네 하세요. 미역국 끓일 때는 참기름 대신 들기름 사용하세요. 오메가3가 풍부해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하죠.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요. 시금치 나물은 철분 보고예요. 빈혈 예방에 최고죠. 점심 메뉴 궁금하시죠? 잡곡밥 반 공기, 된장찌개 한 그릇, 시금치 무침, 고등어구이 한 토막, 배추김치 조금, 콩나물 무침. 된장찌개에는 두부를 듬뿍 넣어서 끓이세요. 단백질도 채우고 속도 든든하거든요. 고등어는 DHA의 보고예요. 뇌 건강에 정말 좋아요.
혹시 생선 비린내 싫어하세요? 우유에 10분만 담가두면 비린내가 싹 사라져요. 콩나물은 숙취 해소에도 좋고 비타민C도 풍부해요. 저녁은 조금 가볍게 갈게요. 밥 반 공기, 북어국 한 그릇, 나물 2가지, 두부조림, 깍두기 조금. 저녁엔 소화 부담을 줄이려고 밥량을 줄였어요. 왜 그럴까요? 나이 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어들거든요. 북어국은 단백질도 많고 국물이라 소화도 잘 돼요. 두부조림할 때는 간장 대신 조청이나 올리고당을 넣어보세요. 달콤하면서도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간식도 정말 중요해요. 오전 간식으로는 견과류 1줌, 우유 1잔, 오후에는 과일 1조각, 플레인 요거트 하나, 이렇게 드시면 돼요. 견과류는 하루 30지, 손바닥 한 움큼 정도가 적당해요. 아몬드, 호두, 땅콩 골고루 드세요. 각각 들어있는 영양소가 달라요. 과일은 당분이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사과 반 개, 배 반 개, 바나나 1개,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요거트는 유산균 때문에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하지만 설탕 많이 든 건 피하시고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식습관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실수 혹시 하고 계신가요? 첫째, 국물 많이 마시기. 국물이 몸에 좋다고 해서 국물을 많이 마시는데요. 이건 정말 위험해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의 2-3배를 한 번에 먹게 돼요. 그러면 부종도 생기고 혈압도 올라가요. 둘째, 흰쌀밥만 고집하기. 흰쌀밥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당뇨 위험이 커지죠. 현미나 잡곡을 조금씩이라도 섞어서 드세요. 처음엔 10% 섞어서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시면 돼요. 셋째, 기름진 음식 과다 섭취. 튀김, 볶음 요리를 매일 드시면 안 돼요. 혈관 건강에 해로워요. 찜, 구이, 조림으로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넷째, 단 음식 중독. 케이크, 쿠키, 사탕 이런 거 자주 드시나요? 당뇨,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설탕 대신 꿀이나 조청,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다섯째, 불규칙한 식사. 끼니를 거르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이러면 혈당 조절이 안 돼요. 근육량도 줄어들어요. 하루 3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제 생활 속 실천 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 냉장고에 메모지 붙이기. 오늘 단백질 챙겼나? 물 8잔 마셨나? 채소 5가지 먹었나? 이런 메모를 붙여두세요. 매일 체크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두 번째 팁, 장보기 전 리스트 만들기. 단백질 식품 3가지, 채소 7가지, 과일 3가지, 잡곡 2가지. 이렇게 적어서 장보세요. 충동 구매도 줄이고요. 세 번째 팁, 미리 만들어 냉동하기. 미역국, 된장찌개 한 번에 많이 끓여서 소분해서 냉동하세요. 매일 요리하기 힘드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네 번째 팁, 식사일기 쓰기. 뭘 먹었는지 간단히 메모해보세요. 부족한 영양소가 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팁, 천천히 꼭꼭 씹기. 한 입에 30번씩 씹어보세요. 소화도 잘 되고 과식도 방지해요. 포만감도 빨리 와요. 이제 중요한 영양소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먼저 칼슘입니다. 뼈 건강에 필수죠. 하루 1200mg 드셔야 해요. 우유 한 잔에 300mg, 멸치 한 줌에 200mg, 두부 반 모에 100mg 들어있어요. 그런데 칼슘만 드시면 안 돼요. 비타민 D와 함께 드셔야 흡수가 잘 돼요. 햇볕 쬐기도 중요하고요.
다음은 단백질이에요. 근육 만드는 재료죠. 계란, 생선, 두부, 콩. 이런 식품들에 많아요. 특히 계란은 완전 식품이에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죠. 비타민도 빼놓을 수 없어요. 비타민 A는 눈 건강에, 비타민 C는 면역력에,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비타민 E는 혈관 건강에 좋아요. 오메가3도 정말 중요해요. 뇌 건강, 심장 건강에 필수죠. 고등어, 꽁치, 참치. 이런 등푸른 생선에 많아요. 일주일에 2번, 3번은 드세요. 이제 계절별 식단 팁 알려드릴게요. 봄에는 어떻게 먹을까요? 봄나물이 최고예요. 냉이, 달래, 쑥, 봄동.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해요. 겨울 동안 부족했던 영양소를 채워줘요. 여름에는 수분 보충이 중요해요. 오이, 토마토, 수박. 이런 수분 많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하지만 너무 차가운 음식은 소화에 부담을 줘요. 가을에는 면역력 강화. 배, 사과, 감, 호박. 이런 제철 과일과 채소로 면역력을 높이세요.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생강, 대추, 계피. 이런 따뜻한 성질의 식품을 활용하세요.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첫째, 국물 요리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 선택하세요. 둘째, 밥량은 평소의 반으로. 반찬은 다양하게 주문하세요. 셋째, 짠지나 김치보다는 생채소를 많이 드세요. 넷째, 후식으로 달콤한 것보다는 과일이나 차를 선택하세요. 장보기 팁도 알려드릴게요. 첫째, 장보기 전에 식사하세요. 배고플 때 장보면 과식하게 돼요. 둘째, 제철 식품을 고르세요. 영양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요. 셋째, 색깔 다양하게 골라보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 각 색깔마다 영양소가 달라요. 넷째, 냉동식품도 활용하세요. 영양가는 비슷한데 보관이 쉬워요. 조리 팁도 몇 가지 더. 첫째, 채소는 살짝 데치세요. 생으로 먹기 힘든 채소는 살짝 데쳐서 드세요. 둘째, 기름은 적게. 볶을 때는 물을 조금 넣고 볶아보세요. 셋째, 양념은 나중에. 조리 중간에 양념하면 덜 짜게 먹을 수 있어요. 넷째, 국물은 우린 후 식혀서 기름을 걷어내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건강한 식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천천히 꾸준히 바꿔나가는 게 중요해요. 저희 할머니도 처음엔 맛없다, 힘들다 하셨어요. 하지만 한 달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졌다. 밤에 잠도 잘 온다. 기운이 난다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이제 예전 음식은 못 먹겠다 하실 정도가 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부터 국물 대신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흰쌀밥에 현미를 조금씩 섞어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매일 계란 하나씩 꼭 챙겨 드시고요. 물도 하루 8잔 이상 꾸준히 마시세요.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60대, 70대, 80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영양 상담도 무료로 해드려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건강식단 비법도 공유해주세요. 우리 집만의 특별한 레시피, 이렇게 드시니까 좋더라. 이런 이야기 들려주시면 저도 정말 많이 배워요. 그리고 영상 보시면서 아, 이거 우리 엄마 아빠께 꼭 보여드려야겠다 하신 분들 공유 버튼도 눌러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좋잖아요. 다음 주에는 시니어 맞춤 운동법으로 찾아뵐게요.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무릎 강화 운동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